말 나온 김에 우리 최강욱 의원 먼저 전화 한번 드려보죠. 안 받을 수도 있어. 자기 떨어졌다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라이브로 잠시 봤는데 그러니까 정견 발표를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길게 하시는. 아니 다 했어. 아유.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대선 결과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역사는, 민주주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제대로 약속을 이행해달라, 그리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삶을 보살펴라,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하고 이끌어라 라는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내대표가 뽑히시더라도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바로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 신발끈을 메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가 돼서 단결하고 단합된 힘으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눈앞에 놓인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박시영입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박시영 TV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오늘 큰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지지했던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박시영 대표는 대선 예측도 틀려놓고 뭐 제대로 사과는 했어요? 제가 가장 근사치에 맞췄습니다. 내부 사람들은 압니다. 무슨 면목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이런 거야. 이 킬 포인트거든. 저 때문에 오늘 그 17표 넘어선 거 아닙니까? 긴장해서 다들 철험회가. 박시영 대표 때문에 이게 빛이 바래고 망가질 뻔했죠. 아니 오늘 오늘 연설하신 게 굉장히 그 언론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거 아니세요? 정견 발표하신 거. 네. 아니요, 진짜로 저는 준비 없이 올라갔었고요. 네네. 사실은 그저께도 아니고 어저께부터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 네. 지금 출마하신 원내대표 후보자들 몇몇이 다 훌륭하지만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네. 지금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시는 이 개혁 입법들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네. 새로운 당선자가 들어서게 되면 뭐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전략적인 판단으로 뭔가 우리 개혁 블록이 네.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결속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네네. 국민들과 또 당원들 보시기에 네. 좀 안심이 되시고 기대가 되시지 않겠냐라는 예.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런 의미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아유, 그런 잘하셨습니다. 상황이었고, 예. 네. 이번 원내대표 경선 방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뭐 특정 후보자들이 미리 나서지 않고, 물론 이제 사실상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밝힌 분들은 있었지만 네. 그냥 개별적으로 다 각자 이름을 써내는 방식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제가 특별히 무슨 선거운동을 한 것도 없고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네. 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개혁의 의지나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믿고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래서 이제 최강욱 대표님 그렇게 출마하셔서 그게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그 최강욱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 그 마음을 다 알고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안타깝게 떨어진 박광온 의원님도 네네. 중간에 이제 그 개혁 입법 과제는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두 분 다 하여튼 멋진 승부를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그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를 지지하셨던 이제 개혁 블록의 표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당선이 된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네.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저희도 더 네. 마음 모아서 애쓰겠습니다. 아니, 네, 옆에 이제 그 1차 때 예. 의원님 그 본인 이름 직접 쓰신 건 아니죠? 1차 투표 때요? 네. 자기 이름 쓸 수 있잖아요. 네, 쓸 수는 있지만 뭐 제가 아니 난 그 정도 사람은 아니야. 제일 궁금했어. 제일 궁금했어. 그 고현준 평론가 우리 같이 진행하는. 아, 예. 우리 오늘 그 김용민 의원께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용민 의원님 예. 늘 옆에서 같이 하니까 든든하시죠? 아, 우리 김영민은 최고죠. 최고죠. 진짜. 예. 예. 알겠습니다. 정실상부한 우리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네. 아 그리고 저희가 2030들 남녀들이 요즘에 특히 2030 여성들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2030들을 위해서 그 황희두 그다음에 안기령 송섬이 세 분이 수요일마다 그 어제 이제 처음으로 박성 TV에서, 네. 저희가 이제 방송 하나 만들었어요. 박성 TV 내에 수요일 날 코너를. 그런데 가장 모시고 싶은 의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인기가 최강욱 대표님이 제일 높더라고요. 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 좀 비워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따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매번 그러지 말라니까. 아,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따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최강욱 의원과의 전화 연결이 진행되는 동안 진짜 댓글 막 폭발이네요. 웨일트님 최강욱 연설 눈물 났어요. 후니잼빠님은 울림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님 최강욱 신의 한수 도깨비 보물단지 최강욱. 아, 일단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낙선을 해도 이렇게 의미 있게 낙선을 해야 돼. 그렇지. 이런 거 좋아. 김남국 의원도 연락은 해야겠죠? 전화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안 하면 또 삐질 것 같고.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걸 좋아해요. 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뭐 네, 이미 요게- 많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여보세요? 네, 박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남국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구입니다. 저희가 오늘 원내대표가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응원했던 분이 당선이 되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네요. 옆에 김용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아, 예, 저도 유튜브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아. 아니, 김용민 의원님께서 네. 어디 막 그 대표를 안 보시고 방송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저 원내대표 해야 할 일 많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볼 때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께 약속한 거. 예, 저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 선거 때문에 당장 이제 선거 치르느라 국회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겠다라고 한 여러 가지 입법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약속한 거 대선 끝나고 반드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미루지 않고 반드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본인 이름을 적어내지는 않았죠 오늘. 아, 제가 뭐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편만 제 이름을 적었으면은 정면 발표했을 텐데 이거 김용민 의원님께서 먼저 농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네, 조만간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아까 박시영 대표님께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는데 네, 찌라시 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표 차이. 저희가 그 표수와 관련되어서는 네, 교원 선출 방식으로 해서 사실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무효표가 2표였고 뭐 표차가 두 명 정도밖에 안 났다라고 하면서 신승이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드는데 그거는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은 참 다양한 거. 그러니까 거의 방송 기계 아닙니까? 방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라고 시작하잖아요. 박홍근 의원이 네. 그 승리한 이유, 당선 이유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는 것과 또 안에서 보시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밖에서 보실 때는
검찰 개혁을 더 잘할 것 같다. 그럴 사람이다. 그리고 또 혹은 이재명계로 또 분류하고 평가해서 뭐 그런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실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고려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친서관계나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후보 다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하려면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데 박광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면서 원내대표가 돼서 교체가 됐죠. 교체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법사위 간사가 위원장 그렇죠. 대행을 하면서 박주민.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시비 했거든요. 걸고. 법사위원장 왜 안 오냐. 원내대표이면서 법사위원장이면 여기 와라. 와서 그 주재해라.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헛싸움들을 계속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할 때 엉뚱한 싸움으로 이렇게 그렇지. 소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걱정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표차가 적었다 이렇게 느껴졌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또 박가원 의원도 사무총장도 하고 다양한 네. 당내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죠. 뭐 이낙연 표만 온 게 아니거든. 이게 다양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이제 이원욱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 2차 투표에 네 명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네. 이 두 분을 지지했던 표심이 3차에는 어떻게 갔을지가 그걸 보면 그 움직임이 양쪽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나눠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SK를 지지했던 이원우 주로 그렇죠. 네. 정세균표. 근데 물론 정세균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양한 과방이 의장을 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런 표, 뭐 불교계 표심, 뭐 고려대 제가 다 압니다. 속속들이. 그럼요, 예. 그런 표들이 또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상당수는 박광원 후보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철험회의 속성상 최강욱을 지지했던 편은 상대적으로 박홍근 의원 쪽으로 많이 갔을 거란 말이죠. 예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2차 투표 때 누군가가 과반을 넘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잠깐 했었는데 생각보다 최강욱 의원이 많은 득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과반이 안 됐겠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강욱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약간 그 지지층이 겹치는 지지하는 예. 의원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그 새 원내대표가 좀 해야 할 역할 뭐로 네.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죠. 네. 제일 전면에 내세워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이제 민생 챙기기.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 완전 분리를 당장 문재인 정부 내에서 끝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세 번째는 언론 개혁인데요. 언론 개혁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끝내야 될 언론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그거 기자들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언론 노조나 기자들도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쉽게 말해서 KBS 사장, MBC 사장 이런 분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선임해 왔던 과거 이제 MB 정부 이런 정부들 그렇죠. 보면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자. 라는 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내에 끝내야지 안 그러면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법이죠. 대장동 특검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특검은요 진행을 하려고 저희 당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상설 특검으로 갈 게 아니라 아예 개별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검의 대상도 사실은 지금은 그 윤석열과 그다음에 이재명 두 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특검의 하고 대상이 있는데, 들어가 네.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예 본부장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신속하게 특검이 출발을 해야 돼요. 예. 상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신속하게 출발하기 좀 어려운 구조예요. 기한이 있으니까. 예,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뭐 거기서 누구 추천하고 회의하고 뭐 이러면 시간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 누구 추천하고 또 야당에서 추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시간을 늘어지게 합니다. 예전에 공수처 출범이 늘어졌잖아요. 이게 다 사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끝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기 해야 되는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야당에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예 개별 특검법으로 가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수사 대상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특검법을 준비했고 빠르면 내일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네.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발빠르게 아무튼 원내가 좀 돌아가겠네요, 사실. 네. 스피드. 예. 매우 이제 신속하게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 새로 뽑힌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어떤 뭐 좋은 마음 혹은 뭐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 당장 내일부터 매우 바쁘게 빠르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돌아갈지를 다 계획을 세워놨을 것이에요. 예. 예,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중대선거구제 네.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맞아요. 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는데 그러니까요. 며칠 내로 이거 결론 내려줘야 돼. 지방선거 그럼요. 뛰는 사람들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의당은 찬성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했을 때 흔히 이제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보통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뭐 관례였는데 룰에 대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것을 국민들한테 빨리 설득을 해서 여론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하게끔 만들어야 네. 압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처리도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말씀드린 이제 법사위 법이 있고 아까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아직 과방위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그런데 그게 해당 그 소위 네. 위원장이 국민의힘 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처리가 안 되고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소위가 안 됐을 때 전원회의를 붙일 수 있잖아요. 과방위 전체 회의로 가져올 수 있죠. 거기 지금 과방위원장이 이현우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내에서 그 부분을 과방위원장과 과방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